테마 34는 경력 평정이에요. 경력이 사실 능력 발전은 아닌데, 이제 경력하고 근평가 합쳐지면 승진이 되거든요. 일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시험에 물어보는 게 경력의 이제 우대 원칙이 뭐냐 물어보고, 경력으로 승진했을 때와 근평으로 승진했을 때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평이 제일 주관적이고, 경력이 제일 객관적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고, 경력개발제도는 미국에서 발달된 거거든요. 55년도에. 그게 2005년도에 들어와요. 미국 너무나 직위 분류제다 보니까 한 가지 일밖에 안 하잖아. 그래서 이제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넓게 일을 시키는 거고, 우리는 순환보직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전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몇 개로 가른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전문성을 높이는 제도예요. 자기주도 원칙이고요. 그래서 경력 개발 원칙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2005년도에 들어왔다는 것. 우리나라는 오히려 시각을 넓히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보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들어왔다는 것. 그 다음에 조직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주도 원칙이라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일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가 개발해 간다는 것. 그런 게 있습니다. 승진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강임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둘 다 수직이지만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걸 물어봅니다. 자, 직위분류제는 일한 만큼 돈을 주니까 동일 직무 동일 보수 맞고요. 우리는 계급제 토대 위에다가 직위분류제가 가미된 거 맞고요. 그다음에 특정직도 경력직이에요. 직업공무원입니다. 다만 일이 정해져 있는 것뿐이지. 그래도 직업공무원의 가장 원조는 일반직입니다. 그다음에 승진을 할 때 타부서 애들을 우리로 데리고 올 수 있는가가 교류형. 반면에 그게 안 된다는 게 비교류형이에요. 교류형이 돼버리면은 똑같이 들어왔을 때 어느 부서는 승진이 잘 되고 어느 부서 안 되는 거를 좀 더 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 간 승진 기회는 오히려 교류형일 때 훨씬 낫습니다. 답은 4번이 틀렸죠. 비교류형은 폐쇄 체제라고 그러는데 동일 부서 내에서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부서는 빨리 올라가겠지만 다른 부서는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걸 섞어버린다면 좀 더 평등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평등은 교류형이 낫다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승진제도에 대해서 법령에는 있는데 문제 나온 건 없네요. 자, 강등과 강임은 다릅니다. 강임은 징계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과원되었을 때 면직되는 것보다는 강임으로 또는 본인이 동의했을 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 비었을 때는 1순위로 승진합니다. 이거 강임이고요. 강등은 징계예요. 징계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배치 전환은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급은 같아. 등급은 같은데, 그치?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일도 같다, 전보라 그러고, 일은 상이하다, 그럼 전직이라고 그래요. 전직은, 일반 행정이 이제 뭐 세무직으로 가는 걸, 이런 게 전직인데, 그때 시험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입이라는 게 있어. 여기 인사 관할이 달라요. 행정부 공무원이 뭐 사법부로 간다든지, 입법부 공무원이 행정부로 온다든지, 인사 관할이 다른 게 전입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전직이든 전입이든 시험이 원칙이고 전직이든 전입이든 전보든 급은 같아요. 수평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자, 옳은 거 찾는 거네. 이 문제 좀 어려웠죠. 겸임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 직위를 하는 건데 특정직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직의 일부가 들어가. 교육직은 들어가요. 일반직이 원칙이야. 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일반직이니까요. 그래서 일반직하고 특정직의 교육 공무원들은 일부 가능합니다. 반면에 검사가 무슨 뭐 검사하면서 뭐 다른 것도 하고 이게 안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겸임은 일반직으로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전직은 인사 관할이 다른다. 이건 전직이 아니라 전입이에요. 전입. 수평적인 건 맞는데 관할이 달라진 건 전입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전직은 원래 원칙적으로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 치는 게 원칙이다. 시험 과목이 같다면 면제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직렬이 다를 거니까 시험 과목 다를 거예요. 시험이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같은 직급 내에서 직급이 같다는 거는 이건 역시 수평적이죠. 전보는 수평적이다 맞고요. 옛날엔 2년이었는데 필수 보직 기간이 3년으로 늘었습니다. 다 늘었어요. 과장급은 1년인데 1년 5개월, 6개월로 전부 다 늘었습니다. 어쨌든 원칙은 3년이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떤 일을 하다가 딴 데 간다. 기본적으로 3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답은 3번이죠. 대학교제 그대로 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강임될 수 있어요. 강임은 자기 잘못이라기보다는 조직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내려가는 거거든. 이러다 보니까 보수는 강임되기 전에 봉급을 받아. 내가 6급이었는데 7급으로 강임되었어. 그래도 보수는 6급 원래 받던 걸 받습니다. 그러다가 7급도 호봉이 올라가면서 이걸 넘어가겠죠. 그때는 이제 내려가는 7급 호봉으로 받아요. 됐지? 난 6급이 아니기 때문에 6급 호봉은 아니잖아, 이제. 그래도 기존에 받고 있던 6급 호봉 받고 있다가 내가 7급이 되었는데 1년 지나면서 이 호봉이 6급 내가 받던 호봉을 초과했을 때는 그때는 7급 호봉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임된 계급이 아니라 강임 전에 계급의 봉급을 받고 그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호봉으로 올라가가지고 강임 전에 호봉을 초과했을 때는 그때는 강임된 계급의 호봉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였지. 좀 상당히 좀 지저분하게 나왔죠, 이거는. 자, 답은 그래서 옳은 거니까 3번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1번 틀렸죠? 전직과 전보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야, 수평. 수평이다, 수평. 그 다음에 강등이죠. 강등은 징계입니다. 한 계급 아래로 내려가고 그다음 보수의 전액을 감합니다. 3개월간 직무 정지고요. 다 1, 3개월인데 얘는 3개월이야. 그다음에 보수의 감봉만 3분의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액이니까 뭐 애울 건 없겠죠. 감봉만 3분의 1. 나머지는 전액. 그다음에 강등만 3개월. 나머지는 1, 3개월. 어차피 해임과 파면은 잘린 거기 때문에 뭐 봉급 얘기나 이런 그 직외제 얘기는 그 직무 종사 금지한 얘기는 안 나올 거니까. 어쨌든 강등은 잘린 건 아닙니다. 강등이 들어온 이유는 해임과 파면을 면하려고 약한 징계를 줘요. 이걸 방지하려고 그 중간에다가 강등 제도를 만든 겁니다, 이제. 자, 어쨌든 이건 맞았죠. 옳지 않는, 이건 옳습니다. 한 계급 아래로 내려간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이 고위공무원단 아닌 공무원으로 내려간다든지, 신분 보유합니다. 잘린 건 아니니까 3개월간이고 전액 감합니다. 그 다음에 승진은 일반 승진이 있고 특별 승진이 있는데, 여기는 특별 승진이네요. 청렴하다, 투철한 봉사다, 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었다, 특별 승진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의원휴직 중에 의원휴직은 내가 휴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거야. 근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닌데 이건 반드시 해줘야 돼요. 보다시피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치? 자, 답은 1번입니다. 답은 쉬웠죠? 전보와 전직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니까 문제는 길었지만. 자, 그 다음에 사기입니다. 요새 유연근무제 잘 나오더라고. 유연근무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이죠. 그다음 주 5일 40시간입니다. 자, 이것을 약간 좀 변경해 주겠다는 거야. 변경을 출근 시간을 9시가 아니라 뭐 8시에서 뭐 5시에 나갈 수 있게 해준다든지 또는 40시간이 아니라 좀 더 짧게 35시간으로 정도 해준다든지 그치? 그 다음에 장소 바꿔준다든지 그래서 시간하고 장소가 있습니다. 시간 그 자체를 줄이는 게 있으니 이거는 뭐야? 시간 선택지의 전환 공무원이야. 원래 40시간으로 들어왔는데 일정한 사유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만 좀 짧게 근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짧게 근무하는 게 시간 선택지의 전환 공무원이고요. 애초에 짧게 근무한 공무원이 있으니 시간 선택지 채용 공무원이야. 이건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지 유연근무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유연근무제는 원래 40시간인데 일부 일정 기간 동안 짧게 근무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시간을 맞추되 출근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오늘 그냥 12시간 하고 내일 4시간만 한다든지 아니면 3.5일 내지 4.5일 내에 몰아가지고 다 한다든지 그래서 금요일 전에 다 끝내버리고 금토일을 쉰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집약 근무라고 그래 이런 거를. 여기까지 시간이고요. 자, 장소 바꾸는 게 있죠. 집에서 하는 게 재택, 스마트 워크센터. 유연근무제는 그래요.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 방식과 행태를 개인, 업무 기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맞는 말이고 2번 틀렸죠. 짧게 하는 거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요. 짧게 근무하는 거고요. 탄력근무제는 전일 하루 주 5일 하루 8시간 지켜요. 지킵니다. 탄력근무제 안에 여러 개 있죠. 죄송합니다. 탄력근무제 안에 그거는 내가 시차 출근 말한 거고 탄력근무제 안 집약근무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건 근무 일수를 만약에 조정할 수 있다는 건 집약 근무겠네, 이거는. 원격은 직장 외에 장소 바꿀 수 있는 거죠. 재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 워크센터 안에 있죠. 그래서 탄력 근무자는 내가 하는 게 집약 근무제. 이게 이제 요게 근무일을 줄이는 거고요. 근무 시간 선택제는 5일은 나옵니다. 대신 오늘은 12시간, 내일은 8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시차형은 하루에 8시간 지키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짧게 근무하는 거고요. 자, 탄력 근무제 유형이네요. 하루에 8시간 근무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집약을 할 수 없지만은 보다시피 5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3.5일에 4일로 줄여버렸죠. 이게 집약 근무야. 집약 근무. 여기 사례로 나왔네요. 시차 출퇴근은 9시 6시간이라 8시 5시, 7시 뭐 4시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고요. 그치, 나머지 없죠. 근무 시간 선택형은 오늘은 12시간, 내일은 4시간 뭐 이런 식으로 주 5일은 나오지만은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려갈게. 이건 집약 근무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유연 근무제. 자, 여러분 일할 때 우리가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해요. 근데 꼭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9시 전에 와서 8시 반부터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전업 처리해서 6시 반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 시간의 근무인데 이걸 하나하나 다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한 달에 얼마는 기본적으로 쳐줘요. 20시간인가? 이건 정액분이에요. 그걸 초과하는 건 네가 증명을 해야 돼요. 재택도 마찬가지야. 집에서 근무할 때 무조건 9시에 딱 시작해갖고 6시 끝내는 게 아니잖아. 9시 전에도 좀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6시 이후에도 마무리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다 계산하기 힘드니까 역시 정액분은 줘요. 근데 그걸 초과하는 건 증명할 수 없죠. 집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안 줍니다. 그치? 그래서 실적분 안 줍니다. 정액분은 줘요. 답은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거나 재택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뭐 서비스를 해야 된다든지 직접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재택이 안 되겠죠. 또 심각한 보안이 있는 것도 재택은 안 됩니다. 심각한 보안 업무도 온라인 원격 근무가 안 된다. 원격엔 두 가지가 있다. 재택이 있고 스마트 워크가 있다. 유연근무제는 보다시피 시간 선택지 전환 공무원 원래 40시간으로 들어왔지만 일정 기간 좀 짧게 근무했다가 끝나면 다시 원대 복귀해요. 탄력 근무제 시간 바꾸는 거고 장소 바꾸는 게 원격 근무죠. 시간 선택지 채용 공무원은 유연 근무제라기보다는 일자리 나누기라니까 애초에 짧게 근무하는 거로 예정돼 있잖아. 그 친구들은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연 근무제라기보다는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고충처리입니다. 이것도 사기죠. 아랫사람 의사가 위로 올라가죠. 제한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사람 의사가 올라가지만 고충처리는 애초에 권익보호 위에 들어온 거고 제한제도는 권익보호라기보다는 뭐냐면은 그 아이디어, 능률성 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은 아랫사람의 의사 위로 올라가는 상향적이다 보니까 둘 다 사기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고충처리와 비교되는 게 소청심사입니다. 둘 다 권익보호지만 고충처리는 인사행정에 관련된 모든 거예요. 반면에 소청심사는 신분상 불이익밖에 안 돼요. 영역이 작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 소청심사는 구속력이 있어요. 고충처리는 참고자료밖에 안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고충처리는 중앙고충처리위원회가 있고 보통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중앙고충처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같이 합니다. 반면에 보통고충처리위원회는 인사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있어요.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별로. 자, 양자 모두 권익보호 위한 제도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틀렸죠. 고충처리위원회는 구속력이 없어요. 소청심사위원회 구속력이 있습니다. 중앙은 인역처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을 하고요. 보통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있습니다. 됐죠? 소청심사는 only 뭐밖에 안 된다?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쳐야지만 행정소송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행정심판이라고 그래요. 행정심판 전치주의야, 이거는. 됐지? 여기까지입니다. 답은 그래서 구속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봤네요. 답은 3번 틀렸죠. 2번 틀렸나요? 그 다음에 제한제도는 문제가 없네요. 제한제도는 원칙적으로 뭐가 원칙이다? 능률성이 원칙이에요. 상향적으로 아이디어 제시하는 거야.
다만 아랫사람 의사 위로 올라가니까 사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는 없는데 실권 문제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수가 이제 중요하죠. 보수하고 연금이 남았는데 이거는 좀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